하여튼 육미나 팔미, 육미 내용 정도는 외워두신 게 좋습니다. 처방 구성 내용 정도는요. 지황, 산약, 산수유, 이게 삼보죠. 세 가지 보하는 거. 공명, 목단, 택사. 이게 3, 4로 작용하고. 근데 이쪽 용량이 더 많죠. 이쪽은 좀 적고. 그래서 보호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 산수유가 수렴 효과가 있다고 했죠? 산약도 약간의 수렴 효과 가지고 있습니다. 복령이수, 목단은 혈액 정화죠? 거기 택사. 여기에 육계하고, 그러니까 계지하고 부자가 들어가면 팔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육미는 피부가 좀 검은 톤인데 팔미는 백색 아니면 적색입니다. 왜 적색이 되냐? 우측 명문에 화가 부족해가지고 그 화가 위로 자꾸 올라가면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죠. 청심연자음도 청심이니까 얼굴 붉을 수는 있죠. 대신 꼭 이게 정확히 이건 아니다는 거죠. 피부가 흰색이어도 육미 쓸 수 있고 피부가 검은색이어도 팔미도 쓸 수 있다는 거. 그 병인론 지은 김구영 씨가 피부가 거무잡잡하니 일명 노인인데 자기는 육미 먹으면 추워서 못 먹는다겠죠. 팔미를 먹어야지. 피부색은 하나의 참고고요. 그 다음 5살짜리 야뇨증 거의 매일 밤 이불에 지도 그리고 낮에도 소변을 좀 자주 보는 편이다. 더위 많이 타고 땀 많고 물을 무척 많이 마시고 찬물 좋아한다. 벌써 이것만 보면 속고증이죠. 식욕이 없고 대변은 하루에 2, 3회 연변 경향이며 밥을 먹는 도중에도 대변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 누우면 곧 깊이 잠이 단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감기에 걸리면 전식으로 피부에 아토피도 약간 있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까칠하다. 혀가 두툼하고 축축하면서 약간 백태가 보인다. 임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곤란하다. 심한 갈증과 땀, 더워하는 걸 보면 석고를 써야 할 증이다. 하지만은 가로 지워버리세요. 석고가 들어있는 처방에는 마행감소탕과 백호가인삼탕, 백호가인삼탕도 포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셔도 돼요. 처방에는 마행감소탕이 있는데 마행감소탕은 심화 저항이 보이는데 이 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꼭 이것만이 중요하지는 않다겠죠? 심화 저항이 없을 때도 쓸 수 있다겠으니까. 심화 저항이 나오는 거는 마행감소탕의 행인 때문에 그런다. 또 백호탕은 열이 많기 때문에 혀가 건조하. 백호탕이 아니더라도요. 이 석고가 들어있는 약들은 열이 많은 때 쓰기 때문에 혀가 건조하다는 거. 근데 이 아이는 혀가 축축하고 두툼하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혀에서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갈증하고 소변 이상 이거를 오령산증으로 보고 오령산을 주었다. 그러니까 복용 후에 야뇨가 들고 낮에 소변 자주 보는 것도 줄고 물을 많이 찼던 것도 줄었다고 해서 다시 15일분 투약.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본인이 일어나서 소변을 보더라고 말이죠. 갈증도 소실돼서 물도 별로 차지 않고 대변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야뇨증에도 오령산을 활용한 케이스, 석고지하고 구분해야 할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하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살 산에 수척하고 행동이 부산하고 산만하다. 벌써 이러면 열이 많은 애다고 봐야 되겠죠. 일주일에 4번이나 5번 그 대신 낮에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는데 낮에는 소변을 자주 보지 않고 더위 많이 타고 땀 많고 물 많이 마시고 한 번에 벌컥 마시며 찬물 좋아하고 이것도 벌써 석고증이다겠죠. 식욕이나 대소변은 정상, 누우면 바로 자고 큰 소리가 나도 깨지 않고 오줌을 싸고도 모르고 잔다. 각성장애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는 것을 깨우면 못 일어난다. 감기가 오면 목이 붓고 열이 나며 누런 콧물과 기침을 동반한다. 자, 열증이고 다한이고 갈증에서 석고 각성장애를 망으로 보고
각성 장애를 망으로 보고 그렇게 고치는 게 낫겠죠. 마약 감소탕을 15일분 투약. 그 대신 심하게 피곤하거나 물을 유난히 많이 먹은 날은 소변을 좀 줄이는 것 같다. 완치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마무리로요. 이거 쓴 게 낫겠죠? 육미. 육미로 마무리를 해준 게 좋겠죠. 그래야만이 심하게 피곤하거나 물을 유난히 많이 먹은 날에 소변 절이는 것도 없어지죠.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또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긴가하면 다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마무리 시키십시다 하고 이걸 써준 게 낫겠죠. 물론 갈근탕도 마왕에 들었기 때문에 야노증에 쓴다고 나옵니다만 갈근탕 치험제는 거의 못 바꿔요. 일본에서는 마왕탕, 갈근탕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마왕제에서 야노증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마행 감석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저령탕. 자, 치, 소변, 분리, 약, 입력, 약, 간력, 음수자. 그 약자가 나온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고요. 입력이라는 거는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니까 밑에 각주 나오니까 보시고 저령탕을 쓸 때 그거는 가로해서 지워버리세요.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는 작약감소탕하고 같이 쓰면 더 좋다. 그러니까 저령탕을 소변이 볼 때 통증이 심할 때는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소변 볼 때 시원치 않을 때도 같이 쓰면 좋다는 거죠. 자각은 골격근이든 평활근이든 근육을 이완, 확장하는 작용이 있어서 안쪽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 빼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써주는 게 좋더라. 자, 8살짜리 사내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소변 볼 때 아프다고 말이죠. 소변이 방울방울 나오면서 고추가 아파 소변을 못 누겠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한테 아마도 이 녀석이 부모 몰래 외박한 것 같다고 말하고 저령탕을 2일분 투약하니까 1회 복용하고 변호통이 없어지더라. 이런 애들은요, 대개 보면 목욕탕 같은 데서 감염이 돼서 옵니다. 아직 외박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뭐 18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못된 짓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31세 남자 소변 자주 보고 잔뇨감이 심하고 피로할 때나 무리할 때 소변을 보면 요도가 짜릿하게 아플 때가 많고 사정할 때도 통증이 있고 소변 참으면 아랫배가 묵직하니 아프고 소변색이 노랗고 진하게 나오고 비뇨기과에서는 요도염, 전립선염으로 판정하고 2달간 약을 복용하서나 효과 없다. 더위 타고 땀 많이 흘리며 땀은 주로 얼굴 쪽에서 많이 나고 물은 하루 1 내지 2리터 정도 마시며 찬물 좋아한다. 식욕이나 소화는 정상이고 대변은 변비 경향이고 술을 먹고 나면 설사 잘하고 누우면 1시간 정도 두둑이다 잠이 든다. 무슨 소리가 나면 잘 깨고 무슨 눈도 잘 생기며 피부가 거친 편이다. 이 환자는 혈류 등을 보이지 않으나 피부가 거치니까 저령탕 중에 있는 악효를 생각하고 불면이나 변비 경향을 보여서 저령탕 15일 복용해서 안치시켰다. 여기도 저령탕에다가 작약함수를 같이 합방해서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4세 여자 3년 전부터 소변 해소가 잦아지고 시원치 않아서 신경질이 됐다. 병원 검사는 별 이상이 없었고 가끔 이뇨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몸의 상태가 좋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 이제껏 버티어왔다. 소변이 시원치 않아 괴롭고 가끔 소변을 저리기도 하므로 밑이 쓰라리며 몸이 무겁고 숨도 차 헐떡이면서 피로가 온몸을 덮는다. 밤이 되면 소변 횟수가 더욱 잦아져서 못 자는데 이불을 포기해서 기대어서 겨우겨우 눈을 붙인다. 결국 앉아서 자는 것이다. 신호요통이 심하다. 어느 때는 30분 간격으로 방광과 창자가 다 빠져버릴 것 같이 당기고 아프다. 가슴도 잘 두근거리고 식욕이나 소화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수족이 냉하고 추위를 타는 편이다. 전형적인 팔미의 정증이다. 금계왈, 금계에서 말하기를 문왈, 묻기를 부인병 음식이 여고하고 부인이 병이 왔는데 음식은 평소하고 다를 거 없고 소화나 식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이죠. 번열 부두가 몸이
열이 나가지고 누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반의식자. 그러니까 반드시 누워 잘 수도 없고 의식이라는 거는 뭔가 기댄다는 말이죠. 의자 같은 데를 기대서 누울 수가 없어서 앉아서 잔다는 소리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승님이 가로사대 차명은 이거는 점포라는 병이다. 점포라는 병으로 부득닉야. 그 닉이라는 거는 소변 요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못 뽑기 때문인데 점포라는 병으로 소변을 못 보고 포계, 료루 이거는 현대학적으로 보면 포라는 거는 수뇨관이지 않겠냐. 수뇨관이 뒤틀려가지고 그런 병이 된 것이다. 고치차병. 단 이 소변 직유. 소변만 잘 나오게 하면 낫는다. 그래서 신기환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후세방의 신기환하고요. 금계열학의 신기환이 좀 다릅니다. 금계열학의 신기환은 금계에 나오는 신기환은 팔미를 이야기하고요. 후세방의 신기환은 육미 플러스 오미자입니다. 완전 달라버리죠. 그래서 고방, 후세방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후세방의 신기환은 오미자 넣은 거, 고방의 신기환은 팔미. 이게 특징이 반드시 누울 수 없어서 기대어서 잘 정도고 한 번씩 아랫배 통증이 일어나는 거, 소변 자주 보는 거 하여튼 이럴 때는 소변만 잘 보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팔미. 자, 수족도 냉하고 추위 타는 편이고 식욕이나 소화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팔미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종. 자, 이 부종을 치료하는 것은 한방에서 어렵다. 심지어 일본의 유명한 그 도수세언을 지은 양반은 이 신장병 치료를 몇 번 실패해서 아예 문을 닫고 십몇 년을 공부를 해서 쓴 책이 도수세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종, 특히 복수 와버리면 진짜 어렵다 소리죠. 자, 양방에서는 혈액과 혈장, 조직의 삼투압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알려져 있고 한방에서는 수분돼서 장애로 간단하게 보는 거죠. 즉 수분의 정상적인 경로가 깨진 것이다. 그래서 부종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 부위만 치료하는 것과 같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는 문패스도 한방으로 처리해줘야 하는데 대개 실형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소시오합 오령산이에요. 갱년기 증후군에 호르몬제를 써도 붓는 경우가 많고 부은 곳이 살이 되어버린다. 이럴 때도 한방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다. 부종이나 비만을 치료할 때는 사족을 달지 않는 것이 좋다. 즉 간단하게 써줘라. 여기 좋다고 해서 이것 넣고 하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게 아니다. 한방에서는. 오히려 부담만 준다. 뱃속에. 왜 그러냐 하면 근본은 여기 있잖아요. 토국수 해야 되는데 토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금, 수 이거 세 가지죠. 부종은. 자, 수지상원 여기서 숙강작용을 해야 되죠. 숙강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되죠. 그 다음에 신장 자체의 문제. 이건 배설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토국수를 해야 되는데 토국수가 안 되니까 물이 정체하고 여기서는 숙광을 하고 전신에 쫙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옆으로 세면은 귀에서 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방광의 기화작용이 안 되면 코에서 논뚝 터지듯이 물 쏟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부가 다 작용하죠. 부종에는. 그러니까 부종을 치료하려면 이거 세 개를 잘 봐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 토국수를 해야 되니까 부담 가지 않게 해줘라. 위장에. 이것저것 몽땅 넣어가지고 2, 30가지 집어넣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만 갈 수 있다. 서절입니다. 부종이 온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잘 해독하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을 못 시키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이 약, 저 약 많이 넣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약이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 습병도 비슷한 맥락이니까 알아둬라. 그래서 앞서 한번 거론했지만 습병의 5단계. 항상 육음이다. 습은 육음에 속하죠. 풍한, 서습, 조화 이 6가지 육기가 우리 인체의 병으로 작용할 때는 육음 이렇게 부른다겠죠.
그 6가지 풍, 한, 서, 습, 조화. 이거는 6 문자로 붙이는데 전부 2가지로 나옵니다. 외풍, 내풍, 외한, 내환, 외습, 내습, 외습, 내습, 외서, 내서, 외습, 내습, 외조, 내조, 외화, 내화. 전부 2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밖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습병에도 외습과 내습이 있는데 외습은 거풍습. 풍을 발산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내습은 또 3개로 나눈다. 상초, 중초, 하초. 자, 물 빼기 쉬운 방법을 쓴다고 말이죠. 상초는 발산입니다. 밖으로 발산해서 버리는 게 빠르다고 말이죠. 발산 아니면 변화, 화습이고, 중초는 비위니까 스며들게 한 게 좋겠죠. 그래서 삼습입니다. 삼습, 하초는 이수죠. 이습. 소변으로 빼버리는 게 제일 좋겠잖아요. 자, 이 습을 치료할 때 드는 대표 처방이 평이산. 각평정리산도 마찬가지죠. 평이산은 식적을 치료하는 대표약이지만은 광범위로 보면 습을 치는 약이다. 왜? 창출이 군약이니까. 사지가 무겁고 만사가 귀찮은 것도 비위의 습. 식적은 내습과 비슷하더라. 이 습은 주로 여자들에게 오면 남자에게는 별로 없고 여자들은 모든 병에 대부분 습이 있다고 봐야 된다. 통통하고 몸 무거운 여자들이겠죠. 칠정에 울결이 있어도 습을 낀다. 스트레스 받아도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물 잘못 먹어도 습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물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물 많이 마시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몸에 물 대사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물 좋다고 물 많이 되면은 물통에 빠진 거였어요. 자, 습 있는 환자 1단계 퍼스트 스테이지가 소변 분리. 그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2번째가 신중기와 만성 피로가 나타나고 3번째 이제 체중 증가, 4번째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 5번째가 마지막 단계가 복수인데 이때 잘못하면 사망한다. 근데 1단계 소변 분리가 오면 자, 마지막 1단계 마지막 2단계 바로 위에요. 습열을 보이면 용담사간탕을 쓸 수 있다. 소변 분리가 있으니까요. 용담사간탕을 보이는데 이것도 일관당의 용담사간탕 뜻을 내려면 온청음을 합방해 주는 게 더 낫다겠죠. 그 다음에 조령탕.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하면 소변 분리가 있으니까 물론 오령산도 쓰이겠죠. 근데 오령산하고 조령탕하고 구분은 통증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통증이 심하면 분신기음. 그 다음에 심호도 소변 분리가 나타나서 쓸 수가 있다. 거기 조금 잘못됐는데 소변 볼 때 통증이 심하면 분신기음 아닙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심하면 저령탕이에요. 저령탕 아니면 여기다가 용담사간탕. 그 다음에 그 통증이 심하다는 거는 기통입니다. 기통 붙으면 뭐 앞에 기자가 붙으면 신경성이라고 말해요. 신경만 쓰면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 있으면서 여기저기가 아플 때가 분신기음인데 분신기음도 부종에 많이 쓴다겠죠. 2번째가 만성피로. 이때도 보증인기 쓰는 게 아니라 습병이니까 평이산 쓰면 없어지고 3번째 체중 증가. 자, 여기서는 칠정에서 오는 거, 식적에서 오는 것이 붓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체중 증가가 바로 부종이니까 식적에서 오냐 아니면 칠정에서 오냐. 칠정에서 온 부종은 무조건 분신기음이 되겠죠. 자, 식적이면 평이산이나 향사평이산. 예민하게 생겼으면 왕래한혈부터 물어서 있으면 분신기음. 왕래한혈이 있을 때 분신기음이 잘 뜬다고 했으니까요. 4번째가 관절통. 자, 이때는 녹용이 들어가야 잘 듣는다. 그리고 오적산 제일 많이 활용한다. 물론 오적산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은 지금 다 거론할 수 없는 게 활용하지 않은 처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소경활혈탕, 그 다음에 수독하고 혈액 하실 때는 당기작약성도 쓰이고 마지막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 그때는 중병이다. 이 습병의
5단계는 외워야 된다. 워낙 많으니까. 이 습은 첫째 소변이 정상으로 되어야 되고 둘째 만성 피로가 없어지면서 몸이 무거운 것도 없어져야만이 제대로 치료가 된 것이다.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갈근탕이 나오죠. 갈근탕은 유명한 계지탕에 갈근하고 망을 넣으면 갈근탕으로 된 것입니다. 자, 갈근탕에 대해서 다시 또 현대학적으로 설명이 쭉 됐으니까 그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갈근탕도 초기에 부종을 치료하는 작용이 우수하다는 거. 부을 수 있다고 말이죠. 척별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 근육이 굳고 정체되어 있는 수분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는데 그 부종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피부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육이 굳음으로 목덜미나 어깨가 당기는 것처럼 아프게 된다.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으면 의인하고 같이 쓰고 추위를 많이 타면 부자와 같이 쓰고 갈증을 많이 느끼면 석고와 같이 쓴다. 그러니까 갈근탕은 급성병에도 쓰이고 만성병에도 쓰이는데 만성병에 쓸 때는 자, 첫 번째가 부자하고 같이 쓰일 때 이거는 가공부자가 나오기 때문에 쓸 수 있다겠죠? 처음 하신 분들도 가공부자를 넣어주면 되니까. 두 번째, 석고와 같이 쓰일 때. 길경 지표토 활용하면 되겠죠? 세 번째, 저기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지왕하고 같이 써야 할 때. 육미나 팔미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잡병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하다. 섞고 들어가는 것하고 섞고 들어가지 않는 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대신 일단 이 갈근탕에 석고가 들어가면 월비탕 음이가 됩니다. 월비탕 음인데 여기에다가 출이 하나 딱 들어가면 월비가 유명한 월비가 7당 비만에 쓰이는 월비가 7당으로 바꿔져 버리죠. 그러니까 석고하고 마항이 만난다 저거예요. 석고하고 마항이 만나면 부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폐의 숙광작용이 문제가 된 거를 치료를 하니까요. 그래서 갈근탕 증이 보이는 환자는 이것만 복용하면서도 근육이 부드러지고 부종이 빠지면서 살 빠진다는 거. 근데 실제 갈근탕을 부종이 심할 때는 그렇게 쓰진 않는데 갈근탕 증이 보일 때 심하지 않는 부종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근탕 자체를 부종을 목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 약산. 자, 사물탕에 지왕이 빠졌죠. 지왕이 빠진 사물탕하고 오령산이 합방된 의미의 처방. 그래서 사물탕 뜻이 있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어지럼증이 있다는 거. 이거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간질에 수분이 정체된다. 이로 인해서 부종과 벽복팽만감, 날구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자, 고방의 유명한 수제가 복령, 그 다음에 출, 그 다음에 택사죠. 아주 강력한 약들은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요.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자마자 많이 있는데 고방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약들이죠. 자, 복령은 죽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한다겠죠. 그러니까 이 땅을 소나무 죽어있는 소나무에 가서 이 색고쟁이로 꾹꾹 탕을 이렇게 눌러다면 안에 맞힌 것을 때 파보면 이렇게 복령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곳에 물처리. 그 다음에 출 나도 우선 택사요. 연못택 뺄사, 약자로 쓰는 거고요. 원래는 뺄사자죠. 연못에 있는 물을 뺀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 정체된 물이죠. 그 다음에 출. 이거는 움직이는 물, 유동성 물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택사가
조직 외부 수분을 체로 배출, 복용으로 혈관 내 수분을 제거, 배출로 조직 사이에 정체된 수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당기작약산은 산후 부종의 효과가 탁월하다. 출산 후에 부어서 잘 안 빠지는 사람들. 되게 잉어 구워 먹죠? 가물치 구워 먹거나. 그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했죠. 호박도 구워서 많이 먹죠. 대개 얼굴이 희고 부잣집 만면을 같이 느긋하게 보이고 하체가 발달되어 있으나 배는 물렁물렁하고 몸이 잘 붓고 추위 잘 타고 수독도 차고 어지럽고 몸도 무겁고 소변도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혈압 플러스 수독 기억해 두시라 그 말이죠. 자, 26세 여자, 혀는 어지럽고 신체통이 있고 하지가 붓고 다리에 지나고 가슴 답답, 생리통, 변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유발되었고 악화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특히 기립성 현운이 자주 나타나고 머리가 아프다. 어깨와 목덜미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평소에 다리가 잘 붓고 쥐가 자주 내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슴이 막힌 것처럼 답답함이 생겼다. 원래 생리통이 없어져나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최근 몇 개월은 생리통이 심해져 진통제에 먹어야 되고 여드름과 기미가 많이 생기고 변비가 심해져 대변량이 적고 시원치 않고 추위 많이 타고 손발 차고 땀 자질 나지 않고 식욕이나 소화는 보통 업무상 소변을 계속 참아야 하기 때문에 소변 횟수가 일정 천다. 여자들한테 가장 안 좋은 거다겠죠. 여자들은 생리구조상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 근데 직장에서 이제 할 수 없이 참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항상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고 복부대동맥 박동 벌떡벌떡 뛴다고 말이죠. 복부대동맥에서 전형적인 당기작약산 증자 사료돼서 1년간 복용시켰더니 대부분 증상이 결혼에 좁혀져가고 결혼해서 임신되더라. 자, 임신 후 6개월이 넘어 다리가 통통 붓고 조금만 걸어도 쥐가 내리고 이 여정이 임신이 되는데 임신이 한 6개월 뒤에 다리가 통통 붓고 조금만 걸어도 쥐가 내리며 발뒤꿈치가 땡겨 계단을 오르내지 못할 정도고 다리에 쥐가 나서 밤에 일어나 다리를 주물러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당기작약산.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안심하고 투여할 수 있는 게 당기작약산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임신이 끝날 때까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출산할 때까지 먹어도 좋다는 거. 그 다음에 46세 여자 견항통과 손저림. 1년 전부터 팔을 올리면 어깨가 아프고 뻑뻑해서 목 뒤에 벽돌을 올린 것처럼 무겁고 아프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조금 좋아지다 다시 재발을 반복. 8개월 전부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저리고 손바닥이 뻣뻣하여 굽혀지지 않는다. 이게 오래되면 관절염으로 넘어가죠. 추위를 많이 타고 아랫배가 차며 땀이 별로 나지 않고 식욕이나 소화는 좋고 대변은 이래. 소변을 자주 보고 어지러우며 일어서면 눈앞이 핑 돈다. 생리통이 심하고 잘 붓고 아랫배는 나와 있고 배는 물렁물렁하나 아랫배를 누르면 음부 쪽으로 당기는 느낌. 땀이 별로 나지 않는가 추위 많이 타고 하복냉에서 혈어. 소변 자주 보고 붓는 거를 수독으로 보고 당기작약산. 심지어 생리통까지 없어지더라. 근데 앞에 이제 1번 보면은 자, 26세 여자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겠죠. 그럼 뭡니까? 칠정이죠. 칠정 뒤에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이럴 때는 분신기음도 써야 되는데 분신기음은 특이하게 소시오탄처럼 왕래하늘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처방을 바뀐 거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자, 왕래하늘도 보인다. 그러면 분신기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분신기음이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30세 여자 하지 부종 다리에 지내리고 생리통, 견통, 두통, 빈발. 그 대신 또 분신기음에는 앞서 나왔던 이 뭡니까 기립성 현운 없죠. 만약에 이 여자분이 자 이제 중급 정도다면요 기립성 현운이 심하다. 그러면 당작에다가 이기합방이 됩니다. 공령, 계지, 백출, 감초예요. 그러면 지금 공령은
단기자격산 들었죠? 출도 들었죠? 계제하고 감초만 추가돼 버리면 단기자격산이에요. 아니 연계주감탕이 합방된 건데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연계주감탕의 특징이 기립성 현운이죠. 물장난이잖아요. 수독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립성 현운이라는 거는 분신기면은 거론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단기자격산은 벌써 복용하고 출이 들었으니까 계제하고 감초만 빠졌단 말이에요. 연계주감탕 의미도 약간 있으니까 기립성 현운도 좋아지는데 나는 다른 건 좋아지는데 어지럼증이 안 없어진다. 그럼 결국 이걸 써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왜 칙적인데 분신기음을 안 썼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평소 피로하면은 주로 밤에 다리가 붓고 무겁고 힘이 없고 열감이 날 때도 있다. 종아리가 붓다 심해지면 단단하게 뭉치면서 치가 나고 굉장히 아프죠. 이럴 때는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네시오 테이프죠. 기네시오 테이핑 닦으면 바로 그건 풀리죠. 딱딱하게 굳은 거요. 생리통이 심하여 진통제 복용해야 되고 생리통이 심하면 온몸을 쑤시고 아플 때도 있다. 뭐예요? 벌써 이 여자분은 뭐죠? PMS 증후군이라고 봐야죠. 양방에서는 이 신드롬 붙이면은 애매하면 갖다 붙인다고 했잖아요. 증상이 애매하면 그냥 신드롬 해가지고 그냥 불려낸다고. 생리 전 증후군도 열이 들어가죠? 생리 때만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가 있으니까. 잘 붓고 어깨 통증과 두통이 해줘서 진통제 먹을 때 추위 많이 타고 수족이 차며 땀은 보통 식욕이나 소화 좋고 대변은 2일에 1에 불규칙하고 변비 강함, 소변은 보통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려 있고 피곤하면서 몸이 무겁고 잠은 잘 잔다. 자, 이 환자도 혈압 플러스 수독으로 보고 단기자격산. 그래서 2개월 복용하니까 다리부터 다리 부종, 쥐내리는 거, 생리통, 견통, 두통, 피로 등이 해방되는데 만약에 후세방적으로 여기 또 쓸 수 있는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오죽산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오죽산은 생리 전에 이렇게 온몸이 아픈 생리 전에 몸살이 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생리통이 심할 때 온다고 했죠. 생리 전이나 생리통이 심할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추위 많이 타고 손발도 차고 그러니까 오죽산도 쓸 수 있죠. 거기다가 더 심하면 찬 게 너무 심하면 또 거기다 부자 넣죠. 오죽산과 부자, 단기자격산과 부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손발이 굉장히 차다. 추위도 많이 탄다. 이러면은 오죽산과 부자도 쓸 수 있고 단기자격산과 부자도 쓸 수 있다. 근데 대부분 특징이 변비다. 구오열제가 들어가 있는 처방들은 대부분 변비다. 이 단기자격산도 변비가 오히려 연변보다는 변비 쪽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은 붓는 데다가 어깨 통증, 두통, 거기에 날구지 이런 것들을 보고 단기자격산을 썼는데 만약에 이 여자분한테 후세방에 오죽산을 쓰냐? 틀린 거 아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비교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여기는 단기자격산으로 치연율을 올렸지만 이럴 때 오죽산 써도 별 문제 없겠다. 써보라고 말이죠. 근데 손발이 너무 차고 추위도 많이 탄다고 오죽산에 다 부자 넣으면 더 좋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분도 분명히 치료될 수가 있겠죠. 그 대신 뭘 조심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은 야식이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수지 여사 약사님 책 읽어보면 이렇게 PMS 증후군일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두부 제품도 좀 피해라고 되어 있죠. 두부, 배두에 들어있는 약간 그 에스트로 여성 호르몬 대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두부
콩 제품 종류는 좀 피운 게 좋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신기음. 왕래 하늘이 있을 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쌓이든 하더라. 이건 자기들이 이제 써본 경험이니까요. 근데 왕래 하늘이 확실하면요. 저는 처음에 그래요. 왕래 하늘이 확실하면 오히려 심호 쓴 게 더 빠르더라, 효과는. 그 대신 심호 쓸 때 부정이 심하다. 부정이 너무 심하다 하면 분신기음을 쓰고요. 부정 별로 심하지 않다 하면 그냥 심호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스부 스테이지. 복수까지는 아니라도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붓고 왕래 한열이 있을 때 만성 피로, 견통, 어깨 무거움, 관절은 무거움, 물을 때 전부 애해야 된다. 늘 피곤하냐? 애. 어깨도 아프냐? S. 어깨도 무겁냐? S. 관절도 아프냐? 애. 그렇게 전부 애를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는 것도 부정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무는데 나는 아침에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다. 그것도 부정으로 본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먹지 않아도 붓는 경우에 쓰면 잘 듣는다. 예, 도자가 없으세요. 먹지 않아도 붓는 경우에 쓰면 잘 듣는다. 나는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잘 붓는다는 거죠. 호세방에서는 또 담으무에도 그러죠. 하루에 나는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안 빠진다, 살이 안 빠진다는 건 붓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끼밖에 안 먹는데도. 그러니까 담음, 습, 수독 전부 한 맥락이니까요. 자, 복용하고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그때는 와서 오래 먹을 필요 없다. 조금만 먹어도 된다. 아무튼 장기간은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신기음도 많이 쓰인다는 거. 또 잘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신기음도 잘 듣는다. 48세 여자 과부인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데 거기다가 또 호랑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니 마음고생이 오직 하겠습니까? 무릎이 많이 부어있고 배도 많이 나와있고 기어다니거나 누워있다가 좀 덜 아프면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만성피로에 왕래한혈까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분신기음을 투여하니까 술통, 부종 좋아지고 체중도 감소되고 배도 들어갔다. 더 좋게 하려면요. 분신기음 플러스 노경이죠. 왜냐하면 관절통까지 올 때는 노경이 들어가야 잘 듣는다겠습니까? 그 다음에 40세 여자 편마비, 한쪽으로 마비가 온다고 말이죠. 수족의 한쪽에 다 마비가 와서 뇌 검사를 받아도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풍 아닌데 비슷한 병이라고 한다. 환부가 차고 시리며 수족에 힘이 없어 부추기가 걸을 수 있고 교수인 남편 억압이 무척 심하다. 스부 1번부터 4번 단계가 다 있고 왕래한혈이 있으며 어지럽고 입도 쓰고 옆구리까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고방하는 사람은 벌써 열 때는 심었습니다. 고방을 위주로 하는 양산인들 같으면 심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여자 병에는 칠정이고 분신기음을 투여가니 며칠 뒤 혼자서 걸어서 왔다. 이런 환자를 잘못해서 중풍으로 치료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악화시키죠. 풍으로 보고 풍병 치료하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습병이 보이면은 분신기음을 쓰는데 여기는 부종이 심한 소리는 그렇게 없는 것 같으니까 심호를 써도 충분히 좋아지지 않겠냐, 고방으로 하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0세 여자 안구건조증. 코와 연결되어 있는 누관이 넓어져 눈물이 계속 코로 빠지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 그랬겠죠. 본인이 그랬겠습니까? 즉 배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 세라믹 관을 껴서 누관 지름을 작게 만드는 수술이 치료법이라 한다. 10년째 얼굴이 좁쌀 같은 것이 나 있고 얼굴이 자주 붓고 피부과 치료 한 달에 30만 원 하는 화장품까지 사용했다. 심하게 피로하고 입도 쓰며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학창시절에는 날씬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쪘다. 10시 칠정 분노 부조를 보고 분신기음을 투여하니까 3일 만에 안구건조증이 없어졌더라. 안구건조증 건식에서는 전부 뭘 권합니까?
이거죠? 비타민 A. 근데 비타민 A를 쓰는 것보다도 베타카로틴을 넣어준 게 훨씬 더 좋다고 돼 있죠. 베타카로틴이 들어가서 이제 비타민 A로 변하니까. 거기도 잘 안 들은다 하면 이것 들어가야죠. 아연. 그 드럭 먹어에 보면은 이런 무기물질에 대해서 전부 하나씩 나오더만요. 그 다음에 이 아연 제품 중에서는 본인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제품은 뭐다? 그 다음에 이 비타민 같은 것도 전부 활성형 비타민.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될 수 있는 비타민, 칼슘은 어떤 것도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먼저 사서 한번 보세요. 약사 24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드러그 먹어는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보세요. 자, 심지어 안구건조증도 이렇게 투여하니까, 물론 안구건조증 목적으로 투여를 안 했는데 몸 상태에 따라서 분신기염을 투여하니까 안구건조증도 덩달아 좋아지더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오령산. 그냥 뭐 너무도 유명한 약이니까요. 이것도 부종의 대표 처방이다. 자, 택사, 복령, 출 대신 백출, 백출도 들어있죠? 세 가지 거. 거기다 저령까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깊은 곳에, 깊은 곳, 돌아다닌 거, 고인 거, 그 다음에 얕은 곳. 얕은 곳의 물은 저령이 빼는 겁니다. 왜? 이거는 단풍나무의 뿌리에 기생하는데 얕게 있답니다. 복령은 깊게 땅속에 깃터 있고, 그래서 얕은 곳의 물. 자, 그러니까 택사, 복령, 저령 등의 이수제와 백출로 조직액을 제거하고 계지로 신장 부위의 혈관을 확장하여 수분을 제거한다. 이거를 계지의 방광의 기화작용이다 그럽니다. 방광 기화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계지다. 방광에서 기화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질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수증기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건데, 이 기능이 뭔가 원인에서 안 될 때 계지가 들어가서 촉진을 시킨다고 말했죠. 근데 계지 자체가 근본은 아니다. 이게 원동력은 부자입니다. 이 기화의 원동력은 부자가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콧물 줄줄줄 흐를 적에 오령산을 써도 빨리 안 멈추면 그거 다 부자 넣는다겠죠. 부자를 걸 써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방광의 기화작용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신간 동기가 작용해야 되는데, 신간 동기가 바로 부자가 한다는 거죠. 자, 거기도 좀 고쳐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택사는 시장이 아니고 신장의 대사산물을 혈액 내로 삼투시켜 주는, 쓰세요. 주는 작용이 강하고, 거기 빠졌습니다. 특히 택사는 시장이 아니고 신장의 대사산물을 혈액 내로 삼투시켜주는 작용이 강하고, 복령 등이 아니고 복령은 세뇨간 재흡수를 억제하며, 저령은 나트륨, 칼륨 등의 배설을 증가시켜 이뇨가 잘 되게 하는 효능이 있다. 자, 주증은 삼투압 이상으로 물을 먹으면 바로 토하고, 이게 수역이다겠죠? 소변 분리, 구갈, 맥부, 지절통. 오래된 두통도 잘 듣는데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혈액이 묽어짐으로써 뇌 부위에 원활한 산소와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은 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편두통의 제1번 약이라고 했잖아요. 평소에 메니오르 증후군이 있어 몇 년간 바나백출 천마탕을 지속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약을 복용하면 토하고 열이 나며 물을 먹어도 토한다.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니 약간 오한이 있고 몸이 아프며, 뭐예요? 표증이죠. 오한 신체통이니까. 목이 마른다 하니까 구건. 그래서 오령산 2일분을 투여가니까 바로 좋아진 예도 있다. 또 한 사람은 C형 간염 환자인데 열나고 가슴이 답답하여 두통도 있고 신체통이 있는 것이 며칠 되었다기에 시오 계지탕을 주었으나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환자를 직접 보니 열이 나면서 갈증을 느끼고 소변이 시원치 않다고 한다. 아마도 복수가 조금 차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인진오령산 투여하니까 소변이 시원해지면서 바로 열이 떨어지더라. 아무튼
오령산에는 이 계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표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령탕에는 이게 없죠. 표증. 오한, 발열, 두통, 신주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계지탕에는. 아니, 오령산에는. 자, 44세 남자 체격이 좋고 7년 전 음주 후에 피부병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고생. 2, 3년 전부터는 사지에 두드리기가 계속돼서 각종 치료받으면서 약도 복용하고 있으나 여전하다. 입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나 양은 많지 않고 해 약간은 백태, 뱃속에서 꿀렁꿀렁 물소리, 소변은 자주 안 보는 편, 몸에 약간은 부종이 있고 오랜 피부병으로 피로한 상태, 땀은 잘 흘리지 않고 피부 상태는 눈으로 보기에도 불쾌하고 지저분, 소화나 식욕, 대변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소변이라도 순스럽게 봐버리고 노폐물이 빠져나갈 건데 지금 못 빠져나간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한방에서는 병명은 따지지 않고 현재 이 환자분은 심한 갈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구갈이 있고 거기에 소변은 자주 안 보는 쪽이니 소변 분리라고 보면은 오령산증이다. 피부질환에는 항상 의인을 잘 사용하는 경험에 따라 오령산과 의인을 가로내어 1:1로 2:1분 투약. 복용 후 효과는 잘 모르겠으나 피부색이 옅어진 것 같고 소변량이 증가된 것 같다고 하여서 이번에는 의인 용량을 2배, 1:2로 했다고 말이죠. 이번에는 확실히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피부색이 더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어떻게 수년을 치료해도 좋아하지 않는 피부병이 한방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지 자신도 의아하다고 한다. 그 다음에 51세 여자 편두통. 그러니까 편두통이라는 것은 일관성으로 항진된 뇌혈관 투과성에 의한 수막의 항국성 부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방에서는. 자, 감기에 걸려 39도씨의 고열이 3일간 계속되었다 나았으나 5일이 지나 두통과 좌측의 흉통, 그 후 미열과 두통, 흉통이 지속되므로 검사를 받았으나 흉부에는 아무런 이상 없다. 왼편 앞면에서 구주위가 아니고 구순 이렇게 넣으세요. 구순 주위에 걸쳐 전기가 통한 것처럼 맹렬한 통증이 일어나 꼭 3차 신경통 비슷하죠. 오후부터 심해지는데 밤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거기에 흉통과 요통도 수반되고 식욕도 전혀 없으며 때로는 토기가 있고 저녁이면 오싹오싹하고 약간 땀이 난다. 소변은 1일 3회, 대변은 1회. 체격은 중정도, 약간 비만형인 나이는 젊어 보이고 맥은 침새하고 혀에는 백태가 심하며 건조하고 구갈이 있고 입이 쓰게 느껴진다. 벌써 시호증 거의 나오죠? 근데 물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고 심화부는 긴장되어 있고 단단하고 흉욕고만이 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모르셔도 되고 통증이 일어날 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잠시 가벼워지지만 2시간 지나면 다시 통증이 심해지고 위장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피로만 더할 뿐이다. 이는 소양병으로 표증이 있다고 말이죠. 소양병의 표증. 그래서 외증이 가시지 않아서 시호계지탕 정증으로 보고 3일간을 복용시켰으나 완강한 편두통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전과 마찬가지로 오후가 되면 발작적으로 일어나 밤을 새운다. 시호계지탕 복용 후에 명치 부분은 약간 완화되었고 땀은 멎었고 흉통과 요통도 거의 없어졌지만 주호소인 편두통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배에 살이 많으니 윤회경 수도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소변의 감소도 없지만 에란 모르겠다. 오령산이 편두통에 유명한 약이니까 일단 죽어보자. 2회 복용하고 나니까 통증이 안개같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그날 밤은 그럭저럭 잠을 이루고 있었다. 아무튼 이처럼요. 오령산이 꼭 소변 쪽에 분리가 없을 때도 편두통 하면은 투여해서 효과가 있는 치료미가 꽤 많으니까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라고. 그러니까 편두통 환자가 오면은 일단 먼저 오령산부터 생각하세요. 일본은 그러니까 무조건 준다겠죠. 줘서 안 들으면 처방 바꾼다. 이런 식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2주는 여기까지 마치고 3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